이번에 독학으로 JLPT N3 최종 합격했습니다. 예! 미나상 konnichiwa. 와타시와 보돌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보돌입니다. 저는 8세, 9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고요. 현재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 좋아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고요. 그런 제가 이번에 독학으로 JLPT N3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예! 우선 제 일본어 실력을 소개하자면요. 20대부터 일본 드라마를 좋아했었어요. 일본어 학원은 15년 전쯤에 3개월 정도 기초반 다녔었고, 그 다음에 들었던 JLPT N3 반은 한 달 만에 이탈했어요. 어쨌든 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들이죠. 또 일본 여행 자주 가거든요. 아주 기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치스사마 데시다, 나게요 오네가이시마스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봐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뉘앙스로 대충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실력인 제가 어떻게 100일 만에 N3를 고득점으로 합격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3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본 소도시 여행을 좋아하는데, 일본 소도시 여행을 가면 드라마로 배운 일본어로는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좀 튼튼한 일본어 실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 키우면서 매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자기 개발하는 건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점 가서 책들을 훑어보니까 N1이랑 N2는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거의 중국어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웠고요. 기초문법도 좀 다시 정리하고 제 실력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N3가 가장 적당해 보였습니다. N3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정도로만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제가 필요한 일본어 실력으로는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합격 기준이 높지 않아요. 한번 덤벼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8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일단 합격이고요. 각 파트별로 60점 만점인데요. 19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보다 문턱이 낮죠? N3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일 먼저 자격증 시험 등록부터 했습니다. 교재도 사기 전에 66,000원부터 결제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력을 딱 보니까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공부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합격한 사람들 영상, 일본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영상을 싹 훑어봤고요. 그 중에서 저한테 적절한 거 3가지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문장을 외워서 공부하기, 두 번째는 문법, 독해, 어휘 순서로 공부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권으로 된 교재로 공부하기. 교재를 선택하는데도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 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강이 있을 거,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회사의 교재였으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법 파트가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교재는 요건데요. 해커스 JLPT 한 권으로 합격입니다. 여기는 인강으로 같이 공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부분은 이제 독해 시간 때문에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놀라웠던 건데, 이거 의외로 해설집이 너무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몰라? 싶을 정도의 정말 쉬운 단어들도 뜻과 읽는 방법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문법도 짚어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거 덕분에 사전을 찾아봤던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제 최한지 선생님 강의를 좀 미리 들어보니까 차분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 아주 기초 문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변형부터 꼼꼼히 다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지만 한 번 더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육아하고 집안일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바쁘거든요. 하루에 공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애들 학원 옆에 독서실 50시간 끊었는데 결국 20시간밖에 사용 못했거든요.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공부 전략이라든지 순서 같은 게 너무 중요했어요. 교재 순서는 원래 문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독해, 청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문자어휘 이렇게 순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30일, 독해 30일, 문자어휘 30일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나머지 10일은 이 모의고사 하는 시간으로 남겨두었어요. 솔직히 해부터 시작을 하면 며칠 안 가서 진짜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한자들이 막 계속 나오고 발음 비슷한 거 나오고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서 헷갈리고 그리고 막상 제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뒤에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바로 시험 취소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거의 다 틀리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본어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한자를 외워서 바로 적을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 하면서 반복적인 습득으로 익히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내 의지랑은 다르게 쉽지 않은 거죠. 물론 한자 외우는 게 너무 재밌으면 모르겠지만 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문법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법은 혼자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또 놓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교재랑 연계된 여기 보면 인강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했습니다. 또 누가 말하는 걸 떠올리기가 쉽지 혼자 속으로 외운 거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현지 쌤이 좀 꼼꼼하고 침착하게 설명하니까 머릿속에 정돈이 잘 되었습니다. 문법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예문 문장들 애들 기다리는 동안 차에 책 펼쳐두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웠어요. 어차피 시험 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읽는 거니까 달달달 외웠다기보다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문장 읽는 연습이 결국 독해인 거잖아요. 또 문장 외우면서 주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반복 복습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약에 100일이 아니라 50일밖에 없었더라면 이 문법에 있는 문장들을 더 달달달 외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법의 하이라이트죠. 수수동사, 수동사역형, 경량어, 종경어 부분은 제가 한 2-3번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사실 부족했어요. 이 부분은 인강을 한 10번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험장에서 이 파트가 제일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가세요. 문법 인강 다 듣고 나서는 독해로 넘어갔어요. 독해는 긴 글을 빨리 이해해야 되니까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인강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이 독해 지문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구조 같은 것도 이해하고 나오는 단어, 그다음에 문법을 다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적어보면서 한자랑 더 친해지게 됩니다. 그럼 벌써 문법에서 단어 공부 한번 했죠. 독해에서도 단어 공부를 또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 어휘를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단어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나열되어 있는 단어를 보고도 의욕이 상실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단어나 표현, 한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장 외우기라든지 독해 필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자 금은 킨으로 발음이 주로 많이 되고 한자 화는 카로 발음이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막 추가로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공부는 시험 직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벼락치기 느낌으로 마지막에 막 넣으면 좋고 미리 해봐야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 읽기, 뭐 비슷한 모양의 한자, 비슷한 뜻의 단어, 헷갈리기 쉬운 단어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완벽하게 외워서 가시면 어휘 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재에 나왔던 단어들이 시험에서 나왔었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어휘 파트 점수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청해는 어떻게 했냐 하면 사실 매일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합격자 유튜브를 봐도 똑같더라고요. 교재 청해 듣기 파일 음성소리랑 시험장 음성소리랑 정말 비슷하고요. 시험장 이 소음이 더해진 파일도 있거든요. 그거 정말 유용해요. 뭐 코 푸는 소리, 기침 소리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저 진짜 놀랬잖아요. 시험장에서 똑같이 기침 소리 나고 코 푸는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L3 청해는 문제 유형이 딱딱딱 나눠져 있고 또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들으면서 일본 억양이랑 그다음에 소리 익숙해지다 보면은 단어랑 상황이 조금 바뀌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집안일 하거나 뭐 블로그 사진 작업할 때 차에서 애들 대기할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어떤 팟캐스트냐면 네이티브 일본어 강사가 하는 팟캐스트예요. 지금도 매일 듣고 있거든요. 은어나 속어나 줄임말 같은 걸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말해주시고 발음도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분짜리 방송을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제가 놓쳤던 부분도 귀에 들리게 되고 또 몰랐던 표현도 배우게 되고요. 또 알고 있고 쉬운 문장들은 같이 따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일본 드라마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드라마를 100번 정도 본 적도 있는데요. 일본 드라마 100번 보는 것보다 팟캐스트 20번 반복해서 듣는 게 일본어 실력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공부를 해서 2023년 7월 2일에 시험을 쳤고요. 어휘 43점, 독해 60점 만점, 정의 60점 만점, 163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예! 합격 통지서 보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N2에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정확한 목표랑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좀 있어야 실력도 늘고 공부량도 확실히 많아져요. N2도 해커스로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해커스 JPT 환급반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합격을 해도 환급이 되고요. 꾸준히 강의만 들어도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 생활비 아끼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회화를 할까 아니면 자격증을 딸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N3 공부가 회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팟캐스트 들을 때 대충 두리뭉실 뉘앙스를 알아들었던 것도 이제는 명확하게 들리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N2 합격 영상을 일본어로 말하면서 찍고 싶네요. 제 욕심이 좀 큰가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N3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마마데 거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예!